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은 한진칼 우선주, 자, 100% 수익 스토리. 자, 우리가 이걸 언제 샀고, 왜 샀고,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수익 스토리니까. 자, 조실과 리스크는 역시 기회였다. 자, 이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계속 언급을 했어요, 저는.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었고, 자, 회원분들한테는 강하게 언급을 했고요. 종목도 채웠고. 자, 이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물결림 수익 인증입니다. 이제 트레이딩 계좌, 적립 계좌 보면, 적립 계좌는, 이 종목도 이제 150만원 정도 들고 계셨던 것 같네요. 자, 실현손익 160만원. 그러니까 수익률 100%에서 111%. 평균 한 170% 정도 됐네요. 일괄매도 했어요, 일괄매도. 지금 너무 빠르게 단기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한진칼 적정 주가는 제 판단에는 한 25,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5,000원 정도인데 여기를 이제 넘어서는 구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26,000원, 뭐 25,000원 이 부분에서 일괄매도 사인이 나갔어요. 그리고 트레이딩 계좌 같은 경우는 이제 비중을 좀 들고 있었으니까 이거 나눠서 분산, 우리는 이제 트레이딩 계좌, 적립 계좌 두 가지 시스템을 운영을 하는데, 어떤 시스템이 더 좋을지는 이제 좀 검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자,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 자, 이렇다. 일단 물결림 수익 인증을 먼저 받고요. 자, 중급 회원분들. 이제 우리는 가입비만 있고, 이제 회비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가입비 다음에 이제 수수료를 받는데, 수수료는 이제 뭐 자율적으로 그렇게 뭐 하는 거라, 사실, 자율적으로 한다기보다 그 뭐라 그래야 돼. 수익에 대한 수수료이기 때문에, 뭐라 그래야 되지? 자금 규모가 작고, 한 분들은,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에는 이제 수익 구조가 별로 안 나오죠. 근데 커뮤니티 계속 끌어가려고 그러면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회비제를 이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회비제를 하고 있는데, 이 중급회원이라고 돼 있는 요 부분들은 이제 회비를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활에 되게 보탬을 주시면서, 자, 활동을 하면서 우리 커뮤니티 이익에 기여를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자, 아무튼간 이제 사선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진카루 매매 과정을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뭐야 이게? 우리가 이제 편입을 했던 시기가 요 자리였어요. 처음 이제 추천했던 자리가 2018년도 한 3, 4, 5월쯤 되겠네요. 자, 이쯤이었고, 트레이딩 계좌에서는 여기서 한번 챙기고 여기서부터 다시 샀어요. 여기서부터 다시 사서 12,000원 뭐 여기까지 샀다가 여기서 이제 추천이 한번 더 나갔을 거예요. 추천이 한번 더 나갔었고, 평단이 보니까 물결림 얼마였지? 평단이? 자, 매입가가 12,400원이죠? 리딩 계좌 같은 경우 보니까 13,000원이더라고. 12,000원에서 14,000원 평균 정도 될 거예요. 12,000원에서 13,000원. 우리 평균가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 주가가 요렇게 빠져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구간이 거의 뭐, 10,000원, 11,000원 금방까지 내려왔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0%, 30% 까지 갔었다는 거죠. 이 종목이 마이너스 20%, 30%까지 갔다. 우리가 그럼 이 종목에 투자한 이유는 뭐냐? 이때 한진칼이, 이 한진칼이라는 종목이 2만원, 22,000원일 때였어요. 2만원, 22,000원. 자, 한진칼 우선주는 이때 당시에 12,000원, 13,000원이었단 말이야. 자, 어때요? 괴리가 굉장히 크죠? 본주와 우선주의 괴리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한진칼이라는 기업은 굉장히 실적도 그렇고 그냥 기업이 굉장히 그냥 많아요. 가지고 있는 자산이 되게 많은 기업이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이고, 우선주는 거래량이 너무 없어서 트레이딩 계좌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가면서 계속 매도를 내보면서 이제 물량 부담이 생기면 얘네가 이제 밀리면 이제 다시 편입을 해가려고 그랬죠. 트레이딩 계좌는 이렇게 이제 나눠 파는 포지션을 취했고, 적립 계좌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 이제 일괄매도 사인을 냈습니다.
25,000원 여기에서 이제 한번 매도 사인이 나가고, 그 다음날 이제 일반 매도 사인이 나갔죠. 결국 이제 주가는 33,000원까지 왔는데, 그 다음날 이제 개파락해서 떨어져서 한 요정도 위치에 왔으니까, 하루 정도, 이틀 정도 더 있다 팔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뭐, 하한가 시작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을 지금 생각해도, 요 정도 잡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이 편입했던 이 과정에, 이때 왜 샀냐? 이때 뭐였어요? 막 조씨, 딸내미들이, 예? 아, 글씨가 왜 이래? 좀 이쁘게 써야 되는데, 조씨 딸내미들이 막 땅콩 던지고, 땅콩 던지고, 쌍욕하면서 막, 쌍욕해고, 언론에서 접했어요. 언론에서 접했다. 자, 조씨 일가가 어떻게 보면 지분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지분율이 다른 회사보단 되게 약합니다. 그래서 회사보다 좀 약하고 뭐하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이제 막 투심이 죽어버린 거죠. 이제 부담이 되는 거야. 왜? 야, 한진칼 이거 CEO가, 이거 CEO 리스크잖아, CEO. CEO가 이렇게 꼴값 떨고 뭐하고 하면 이거 회사가 되겠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이, 죽겠다 하고 막 던지는 거지. 근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항공회사 같은 경우는 이거 CEO 리스크는 사실 별로 조그만 회사나 뭐 이런 데 별로 좋은 게 아닌데, 항공 같은 경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독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 독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 대한항공이 있죠. 아시아나항공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저가 항공사란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저가 항공 타지를 못해요. 왜? 막 자리도 좁고, 음료수도 안 주고 물 주고 그러니까, 오렌지 주스 주고 그러잖아요. 여기 대한항공 이거 타면. 그러니까 이제 뭐 부모님들이나, 뭐 이제 모시고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뭐하고 하면, 저가 항공은 보통 잘 안 탄단 말이야. 거의 다 뭐 이런 대한항공 타거나 뭐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독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적 같은 부분들이 크게 무언가 문제가 생길 요지가 적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한진칼 같은 경우는 자회사라든가 이런 거 보면 알짜들이 많아요. 알짜들이 많아서 아무나 되게 좋다. 기업 환경이 되게 좋고 뭐하고 한데, 야, 조씨 가문에서 이런 뭐가 나온 거는 굉장한 기회다 라고 추천을 하고, 이 당시부터 제가 항공주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중국 소비, 이거 막 여객 수요 증가하고 이런 것들 사드 악재했을 때, 막 명동이 텅텅 비었다 맨날 뉴스 나오고 뭐하고 할 때, 야, 명동이 이제 텅텅 비었으니까 이제 다시 차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투자자라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영원할 수는 없거든. 사드라는 이 부분들이, 이걸로 인해서 이제 악재가 만들었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영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결국은. 그래서 이게 해소되는 과정이 분명히 나올 건데, 이 해소되는 과정이 언제 나올 줄 모르는 거야. 이거는 뭐예요? 이 기간을 잡아낼 수는 없다는 거죠. 이 악재가 나와 있으면 해소되기 전에 사면 돼. 요즘 그래서 해소되고 뭐하고 하니까 막 움직이려는 이런 흐름들이 보이잖아요. 항상 그래서 투자는 뭐다? 악재에 사고, 환상에 팔아라. 글씨를 되게 못 쓰네. 잠깐만. 악재에 사고, 이때 사요. 그리고 환상에 팔아라. 환상에 팔아라. 이제 막 이게 점상 나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여기서 빵 터졌단 말이에요. 여기서 거래량이 이빨이 터졌어요. 거래량. 이게 뭘까요? 개미들 따라잡은 거야, 이제. 뭐, KCI인가? KGCI인가, 뭐야. 잠깐만, 이게 뭐야. 한번 쳐보자. 잠깐만요. 한번 쳐보면, 한진칼. KGCI야? 뭐야, 얘네. 행동주의 펀드. KCGI. KCGI에서, KGCI가 아니고 KCGI에서 이제 냄새 맡은 거지. 냄새를 맡았어. 야, 좋아.
이렇게 저평가 돼 있는데 조씨가 보니까 지분을 개뿔도 안 들고 있네. 그럼 내가 이거 지분 참여를 하면 자, 이 사진들이나 뭐나 해도 이 경영권에 대한 부분에서 조씨를 편을 들어주기가 되게 어렵다. 왜? 요것 때문에 굉장히 회사가 좀 깝깝해지는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자, 지분을 참여를 하자. 그래서 이게 9% 신고를 딱 했어요. 이 신고가 딱 들어가자마자 폭발을 했다는 거죠. 이건 뭘 뜻하냐면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있어. 예? 자, 그래서 이 지분을 9%를 신고한 건 뭐예요? 경영권 참여인가 뭔가 하려고 그러면은 법으로 이게 10%가 만들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뭐 부적절하다 그래갖고 왜 이게 뭐 지분이 왜 이거를 이렇게 한계를 짓냐, 이거 뭐 부조리하다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뭐라 그래야 되지? 이 법안을 이제 바꾸는 뭐 그쪽들이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은 그래. 그렇다 보니까 미리 물밑 작업을 해갖고 9%를 이렇게 싼 값에 이제 사놓은 거야. 사갖고 딱 신고를 하니까 어때요? 야, 이거 행동주의 펀드인데, 행동주의. 행동주의 펀드가 하는 게 뭐예요? 자, 지분을 확보를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 주주권을 행사를 해서 무언가 기업에 압박을 해요. 그래서, 주주 친화 정책을 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자사주 매입을 한다든가, 유보금이 있으면 자사주 매입을 한다든가, 배당을 늘린다든가, 자회사 팔아갖고 배당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이런 걸 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죠. 지금 현대차도 엮여있는 게 있죠? 어디가 엮여있다? 엘리엇. 요것도 조만간 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 현대 겁나 싸거든. 현대차는 겁나 싼데, 지금 개박살이 나고 있는 것들이 뭔가 이런 꼼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엘리엇 말고 다른 데들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현대 같은 경우는. 자,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지금 10월 폭락으로 이런 겁나 싼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대주주, 이제 기업 실적이고 기업 유보율이 되게 많고 막 이렇게 한 기업들 중에서 대주주 지분이 작은데, 지분이 작은 데는 이런 행동주의 펀드 같은 데서 매입을 해서 기업을 사냥한다. 자, 기업 사냥 시즌이 왔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10,000원인데 가치가 10,000원이에요. 지금 2,000원에 팔아. 3,000원에 팔아. 이 3,000원에 대량 매집을 해.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적정 가치가 이거니까 지금 되게 싸니까 부담이 없다고, 부담이. 그러니까 행동주의 펀드라든가 이제 큰 자산들이 들어와서 이런 것도 매집해갖고 경영권에 참여를 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 주주 가치가 이제 뭐 재평가될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이라고 봐야 되고, 앞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계속 찾아서 우리가 투자를 해나가면 굉장히 좋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100% 구간에 일괄매도 사인을 내렸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팔아서 두 종목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악재는 항상 기회다.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악재는 항상 기회다. 다만 이 악재가 해소되는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른다. 자, 이 한진칼 이것도 이게 예를 들어 지금보다 1년 더 있다가 KCGI 얘네가 1년 더 있다가 신고를 했으면 어떻게 돼요? 1년 있다가 움직인 거예요. 이게 먼저 이렇게 언제 이게 움직일 거다라는 가정은 이건 불가능한 거라고. 이래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뭐하고 하면 사서 기다리면 돼요. 그럼 기회가 언젠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이게 아이디스에서도 만들어졌었죠. 아이디스에서 만들어졌었죠. 자, 이번에 한진칼 우선주예요. 자, 이 다음엔 뭘까요? 계속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이 수익 자랑을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계속 나올 거예요. 제 영상에서. 그럼 그 과정들을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했고, 투자 판단을 어떻게 했고, 자, 밸류 측정을 어떻게 했고, 이런 부분들에 공부를 해서, 본인들도 그렇게 투자를 해보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본주와의 괴리가 메워졌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우선주하고 본주는 뭐가 다른지를 알아야 돼요. 본주는, 이건 예를 들어서 지분, 뭐라 그래야 돼? 의결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한진칼이라는 주식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우선주는 뭐냐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대신에,
배당을 더 받아 먹어요. 근데 우선주가 왜 이렇게 지금 올라왔을까? 한진칼이 예를 들어서 2만원, 25,000원에서 3만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한진칼 우선주는 1만원에서 13,000원에서 3만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괴리가 메워졌죠. 이게 왜 메워졌을까? KCGI 얘네가 이제 뭐 참여하고 뭐하고 하면서 이제 배당 더 줄 거다. 배당 더 줄 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진칼이 지금 뭐 0.9%인가 줘요. 배당을 거의 안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싸니까 이렇게 해서 배당을 더 줄 거다. 그러니까 이 괴리가 한꺼번에 메워진 거라고. 그러면서 시세 차익이 크게 나왔잖아. 이런 부분들을 내가 KCGI 얘네가 이걸 하고 이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게 아니고 이런 비슷한 흐름이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걸 예측을 하고 있었던 거죠. 왜?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과거에도 이런 경험들이 있었으니까. 이 경험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오면 사서 기다리는 거야. 그런 이제 환상 또 사람들이 버블이 입혀질 때까지. 본주와의 괴리가 메워진 구간에 이제 한진칼 보면 적정가치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게 보면은 적정가치가 25,000원에서 한 3만원 되는데 제가 봤을 때 한 25,000원 정도인 것 같고 한 3만원 한 2, 3년 있어야 이제 적정가치 될 것 같아요. 그럼 25,000원 넘어간 구간에서 매력이 없죠. 그러니까 팔아야지. 근데 어때요? 지금 야 이거 점상 가고 막 한다 그러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야 지금 벌써 200% 올라서 앞으로 300% 더 간대. 그래서 막 들어올 때쯤에는 어때요? 이건 끝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또 이제 개미 주옥이 되겠지. 지금부터는 개미 주옥이 되겠지. 한진칼 우선주 이런 것들은. 자, 한진칼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너무 거래량이 작아서 회원분들 매물이 출회될 때 이제 회원분들이 얼마나 샀는지 제가 모르니까,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매물 부담으로 작용할지 모르니까 제가 이제 나눠서 이제 매도 사인을 계속 낸 거죠. 트레이딩 계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비중을 채웠었으니까 이게 보면은 계좌 9%잖아요. 9%. 운영자금의 9%를 채웠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나눠서 팔면서 이제 본 거예요. 이게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 근데 안 무너져갖고 이제 다 팔아버린 거고. 그렇다. 자, 한진칼 같은 경우에 주가가 2만원, 3만원이 넘어가면 밸류상 매력이 없는 구간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일괄 매도를 사인을 낸 거고요. 조씨 가문의 이슈로 절대 저평가권에 들어선 항공섹터는 가격 매력이 매우 큰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조씨 가문 때문에 막 폭락하고 작살나고 뭐하고 했잖아요. 막 밑에서 바닥 끼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무너질 흐름이 아니었는데 여기에다 또 하나 있었죠. 유가 이슈가 붙었죠. 유가 폭락했다 그러면서 항공주 띄우기. 자, 뉴스로 때리기 좋은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또 여러가지 호재가 겹친 거죠. 단기 호재가. 긴 시간 매물 소화를 하고 튀어나가기 시작할 때는 이렇게 항상 순식간이다. 이런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봐봐요. 움직일 때는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1년 동안 쉬었어요. 1년 동안. 여기서 여기까지 쉴 때 거의 한 1년 반 동안 쉬었다고. 자, 움직일 때 이렇게 순식간이란 말이에요. 이제 한번 파국 나오고 이것도 한 100% 나왔겠네. 100% 안 나왔겠구나. 한 50% 나왔겠구나. 그러고 나서 눌렀다가 이제 이렇게 올라갈 때는 요렇게 올라간다. 요렇게. 거래량 없고 막 중소형주 이런 것들 요렇게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에 올라타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커요. 여기서 무너질 수 있고 여기서 무너질 수 있고 어디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구간은 가치 평가를 해보고 이렇게 싼 구간에 사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이걸 반복적으로 경험에 입혀야 됩니다. 이 기다림을 되게 힘들어하면 안 돼요. 보통 기다림은 1년에서 한 3년 걸립니다. 이 바닥에서 있는 구간들이 1년에서 3년 걸려요. 그럼 이 1년 3년 그냥 기다리면 돼요. 이것저것 사서. 그럼 먼저 가는 거 있고 나중에 가는 거 있고 이게 계속 돌아가면서 결국은 다 가는 거예요. 이렇게 무언가 기업이 망할 만큼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지지 않는 이상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자, 폭락 툼의 뒤에는 항상 급등 종목들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자, 우리가 이제 100% 넘긴 종목들이 우리 회원분들을 보면 아이디스 있었고요. 자, 10월 폭락 후에 보면 이건 10월 폭락 전이었구나. 10월 폭락 후에는 한진칼 있었죠. 자, 되게 아까운 게 토니모리. 이게 되게 아까워요. 계속 보고 있다가 못 산 건데 이것도 바닥에서 한 100% 왔더라고.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아까운데 이렇게 움직일 때는 한꺼번에 가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이렇게 폭등하는 구간을 내가 타이밍을 잴라 그러면 이건 다 못 먹는다고.
사서 기다려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큰 파동은. 단기적인 큰 파동은. 그리고 폭락 툼의 뒤에는 항상 급등 종목들이 쏟아지기 시작한다는 걸 경험으로 체득을 해야 된다. 이건 아직 우리가 경험을 입히지 못했죠. 자, 지금부터 이제 우르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 중에 우리가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면 돼요. 경제에 대한 확신, 자본주의 사회가 유지가 되는 한 영원히 자산 가격의 상승은 지속이 된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 자, 자산 가격의 상승이 영원히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가다가 뭔가 이렇게 팍 나왔어. 그럼 이런 걸 항상 기회라는 거지. 이렇게 가다가 팍 나왔어. 이런 건 항상 기회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팍 나왔어. 항상 기회예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팍 나오면 항상 기회라고. 이런 폭락 투매 구간은 항상 내 자산을 크게 키울 수 있는 기회다. 이런 거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깨우쳐야 돼요. 우리 회원분들이 지금 이제 계좌가 이제 마이너스 15%에서 20% 돼 있을 거예요. 자, 5월 달에 우리는 풀비중 냈습니다. 풀비중. 자, 10월 달에 투매를 맞는 폭락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폭락.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15% 20% 이렇게 됐는데 되게 힘들다고 생각이 들겠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죽어있어요. 다른 개미들은 보나마나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70% 돼 있다고. 몰빵 들어가고 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돼 있어. 내 장담에. 이게 50% 넘을 거야. 개미 인구의 50% 넘는다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되돌리기 시작할 땐. 예? 이 사람들 원금 가면은 이거는 무조건 고박이 2, 3 돼 있어요. 이 사람들 이제 원금까지 되돌리면, 시간 투자해서 원금까지 되돌리는 구간에는 고박이 2, 3 돼 있다고. 지금 우리 정도 이게 마이너스 30% 미만으로 지금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보면 되고. 악재는 항상 기회가 된다는 걸 반복적으로 경험을 해야 된다. 공포는 더 큰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된다. 악재와 공포는 그러니까 항상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 공포 구간에 들어서 있고 악재 구간에 들어서 있는 그런 섹터 종목들이 뭐냐, 그것들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물결님 말고 박성현님. 자, 폭락장 및 기간조정장에서 100% 수익 나왔습니다. 멘토님 덕분에 편안하게 장투학습도 잘하고 있습니다. 자, 손실 중인데 계속 이런 얘기를 한다고. 계속 손실 중인데 왜? 반복적으로 이거 경험하고 계속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어요. 저는 이런 경험들도 굉장히 많이 해봤고, 우리 회원분들 지금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은 자꾸 유튜브 보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그런 경험이 없다는 거거든. 대부분은.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반복해서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종찬님은, 자, 100% 넘어간 종목이 처음이래요. 한진카루는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뜬금없이 튀었네요. 이렇게 항상 올라갈 때는 뜬금없이 튀어갖고 금방 줘버려요, 수익을. 한 9개월, 10개월 힘들게 하다가, 한순간에, 며칠 만에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 그리고 저축과 연습님, 그리고 눈물 뚝뚝님, 알찬나님, 자, 진스님, 그리고 태평성대님. 자, 모두 이제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이런 수익을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만들어가고, 이렇게, 이런 경험들을 입혀갈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고 내가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면, 투자를 해서, 요런 수익에 대한,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자, 복리에 대한 이해를 못하게 돼요. 이 복리라는 것도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머리로 일단 이해는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회원분들 대부분이. 이 복리에 대한 이해는 머리로 하고 있는데 이게 경험이 아직 입혀지지 않은 거예요. 왜? 이 경험이 입혀지려고 그러면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계좌도 이게 복리를 입혀가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처음 투자하고. 2, 3년은. 자, 이제 거의 다 왔잖아요. 이제 우리가 커뮤니티 시작한 지도 1년 8개월 됐으니까. 이동안 굉장히 많이 바뀐 거라고. 이 경험은 평생, 앞으로 평생, 이제 돈 걱정을 하지 않고 살 수 있을 미래에 내 그런 그릇을 만들어주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힘든 구간 조금만 견뎌내면, 이런 수익들 앞으로 자주, 꾸준히 계속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은,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